지금 국민의힘도 말 그대로 멘붕이 왔네요. 김건희 씨 문자 파동으로 다 망했다.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당연히 다 망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힘 내부에서도 뭐라고 보고 있냐면 한동훈은 배신자, 원희룡은 기회주의자, 대통령은 소인배, 그리고 김건희 씨는 측전무후 이미지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국힘 중진 의원은 이번 문자 파동으로 심리적 분당 상태가 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진중권 씨가 또 중요한 폭로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내가 57분이나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자기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올린 건데요. 뭘 저렇게 자랑이랍시고 올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기사화까지 되면서 보시다시피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채팅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고요. 한마디로 자기는 핵심 내용을 김건희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원희룡, 이철규, 여기에 이어서 댓글 부대들까지 지금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똑똑히 들었다, 내가 김건희 씨랑 통화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한 건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건희 씨한테 직접 들었다고 얘기한 거고요. 자기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57분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죠. 야, 이 1시간 가까이 진중권 씨랑 통화를 하는 것도 웃기고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내가 김건희한테 직접 들은 거랑은 완전 다르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건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못한 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그리고 사과할 의향도 있었지만 주변에 극구 만류를 못했다. 그때 진중권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 진중권한테 전화를 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진중권 씨 본인이 나 김건희 씨한테 전화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주변 사람 중에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결국 자기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한동훈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을 화해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도와달라, 이런 말을 전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전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친윤 측에서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페이스북에 글을 막 싸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거 끼리끼리 뭐더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 대한민국 영부인이란 사람이 저 진중권 같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고? 애초에 김건희 씨가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엉망진창인 게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친윤이 국힘을 망치고 있다, 한마디로 한동훈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 친윤 서정욱 씨한테도 많은 비판의 화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한테 진중권 멀리하라고 통화했다며? 근데 그 말을 김건희 씨한테 먼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장 홍준표 시장도 여기에 어설프게 탑승했다가 같이 쭉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치기 좌파가 전대 개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핏대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섰지만 오히려 본인이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진중권 씨를 향해서 얼치기 좌파라고 비판하고 한동훈 씨가 저 얼치기 좌파들하고 어울리면서 국힘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씨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중권 씨는 이를 두고 아니 자기가 급할 땐 나한테 방송 출연해달라 해서 내가 흔쾌히 나가줬는데 이런 식으로 또 뒤통수를 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그러더니 나보고 얼치기 좌파라고 얘기한 홍준표, 당신도 입이 있음 얘기해봐라.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랑 57분이나 통화를 한 게 바로 김건희 씨 아니냐,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야, 이걸 두고 홍준표 시장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김건희 씨도 좌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싸움이? 아무튼 자기랑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김건희한테 가서 물어라, 이렇게 되받아친 상황에 친윤계 그룹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야, 아무튼 이렇게 막장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한테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냐? 이렇게 비판한 만큼 이건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너지냐? 차마 제가 확대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마저도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홍준표 씨도 야심차게 뛰어들었다가 결국 코박콩 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접시에 코를 저렇게 박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 깔 때는 언제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렇게 코박콩을 해서 지금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됐고요. 야,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넙죽 엎드리면서 권력에 빌붙고 충성하는 모습,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놓고 어디 가가지고 보수 정치인이라고 막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아무튼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좌파로 몰고 있는데, 야, 그 좌파하고 함께 어울리는 한동훈은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여기까지 온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진중권 씨랑 김건희 씨가 1시간 가까이 통화했다고 하는 거면 이거 그럼 권력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꼬여도 한참 꼬인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게 쇼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지층들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만큼 이게 굉장히 꿀잼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씨가 쇼를 하면서 만났지만 그 이후에 갈등은 훨씬 더 커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하람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씨를 향해 이제 만천하에 이런 얘기가 다 드러났는데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는 결단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쫄보 한동훈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안철수 루트를 갈 것 같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간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들여다봤고요. 결국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앞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윤석열이냐 아니면 한동훈이냐, 이 둘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놈의 전당대회가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받네 마네 하면서 호들갑들을 떨었지만 결국 남은 건 윤심이냐 한심이냐, 이 얘기가 끝이라는 게 충격적이란 말까지 나온다는 거고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거 후유증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당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후유증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김건희 문자로 진흙탕 만든 친윤 호소인들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내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명박근혜 때처럼 서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팩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싸워댑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셈이고요. 아무튼 한동훈 씨의 정견 발표에 최고위원 후보다, 원희룡이다, 이런 엉뚱한 배경 자막으로 이거 국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을 애지간히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보시다시피 한동훈 씨가 나왔는데 뒤에 백드롭에는 당대표 후보 원희룡이 나와 있고요. 그러더니 멋대로 당대표 나온 사람을 최고위원 후보라고도 해버립니다. 야, 이게 작정하고 매기는 거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게 실수라고요. 게다가 지금 뽕부라 후보라면서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한동훈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지금 광주에서는 한동훈 사퇴하라,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광주를 언급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피켓을 들고 반발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동훈 씨한테만 책임을 묻는 건 웃긴 거죠. 광주 비하하고 5.18 폄훼하고 이런 게 지금 한동훈 씨보다 김재원 같은 사람들, 호남 비하하는 나경원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제주 지역 이슈가 실종돼서 이걸로도 지금 국힘 전당대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4.3을 또 왜곡해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북, 전남 권역에 제주도가 통으로 묶여서 제주 지역의 현안이 실종됐다는 건데요. 아예 실종되는 걸 넘어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정식이라는 인간은 아예 남로당 얘기까지 하고 되도 않게 이승만 띄우려고 또 민주당과 좌파 타령하다가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왜 저 당은 5.18, 제주 4.3 이런 걸 안 건드리면 말을 못하는 거냐, 역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비틀어대고 유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당은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부울경, 12일에는 대구 경북, 15일에는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17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순으로 합동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TK 지역 12일에 어떤 얘기들이 쏟아지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서 한동훈 씨를 배척하고 별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주목해서 볼 포인트라고 보고요. 당장 어제도 김건희 문자 얘기, 그리고 친인척과 공천 논의했다는 얘기, 이 얘기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원희룡 씨는 어제도 또 망신을 당했는데요. 내일 한일전이라면 누굴 기용하겠냐? 갑자기 이천수 씨를 듭니다. 아무리 이천수 씨랑 가깝다고 하더라도 저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교육청, 지자체가 배포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금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이 16글자가 전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만 하는 소리를 가지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이게 끝이라고? 지금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저렇게 온 건 처음 봤다,
최근 중부지방에 폭우 피해가 발생해서 급하게 지시한 게 아닐까 싶은데 해도 너무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사에도 하나마나한 얘기를 문서화해서 행정력 세금 낭비를 했다. 공문 작성하는 사람도 현타 오지 않았겠냐. 하다못해 첨부도 없냐. 이런 비판이 막 달렸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아는 게 없으니까 저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냐.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결국 저런 꼬라지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표님은 오늘 당대표 연임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하셨죠.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들고 나오셨고요. 이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심리적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표님의 중요한 출마 선언은 다음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국힘 제대로 망했다. 그리고 김건희씨 아무리 장난질 친다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을 거다. 특히 관심 끌기를 좋아하는 홍준표, 진중권 이런 사람들한테 물린 이상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